자, 일단 시장이 오늘도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은데 화이팅 하십시다.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하도 장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 난 왜 오늘이 저점 같죠? 저 약간 정신 나갔나? 저는 오늘 저점 같거든요. 예. 어, 전 저점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올라올 거라고 조금 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생겨서 제가 사실 어제는 되게 좀 기분도 별로였고 그리고 뭔가 불안불안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솔직히 오늘은 아까 제가 회원방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세게 얘기를 하는 오늘 좀 세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여기서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장 그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가장 원론적인 얘기. 이 방은 이 유튜브는 리딩을 하지 않아요. 종목 리딩하지 않고요. 예, 자꾸 그 종목 가지고 어, 뭐 수익 나면 뭐 저한테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예? 뭐 계속 같은 분이 저거 물어봐요 자꾸. 수급 안 좋아요. 맞아요. 수급 안 좋아요. 아, 쫄지 마세요, 여러분. 저점에 저점. 가장 기본적인 내용 먼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쫄지 마세요.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카메라가 오늘 왜 빠지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어제 미시장 안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했잖아요. 오늘 좋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 저점 깨라고 있는 건 깨봐야 이제 깨봐야 오늘 아까 5,050까지 갔었나? 깨봐야 어차피 근데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아까 회원방에서 좀 설명을 했던 건데 보시면 지난주부터 흐름 보면 트럼프 타코가 안 먹히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초반까지 먹히다가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시장이 어수선해지면 반도체가 튀어나와서 어떤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하필 터보컨트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서 그 역할도 지난주에 못했어요. 그 사이에 그나마 2차 전지나 3천당 이런 게 역할들을 해줬는데 오늘은 3천당까지 급락이 나오네요. 전 이 3번의 이유가 제일 크다라고 사실은 보는데 제가 이제 어떤 오늘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되게 아침부터 이유 없이 강한 이유가 3번 때문이긴 한데 저 자체도 약간 그랬거든요. 저 자체도. 저 자체도 이번 주말이 너무 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뭔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기술적으로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슈까지 딱 맞아떨어지면 최고였는데, 주말 사이에 또 전쟁 관련돼서, 노이즈들만 있다 보니, 어, 저 역시도 이번 주말을 계기로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돌아설 법했던 게 저는 이번 주 주말 효과였다고 봐요. 시장을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아이씨 뭐 일단 팔고 다시 보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들게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 자체도 막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럼 지금 수급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급이 수급이 지금 완전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럴 때는 올라올 때는 되게 세게 올라와요. 어쩔 수 없이 세게 올라오고 적은 거래로 계속 밀려 내려오잖아요. 지금 미국도 저는 오늘 반등할 것 같거든요, 사실.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우리는 어제 약간 선반영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환율 안 좋죠. 자, 지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환율도 안 좋고요. 금리도, 금리는 제가 잠시 이따 얘기 드릴게요. 유가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아요. 뭐가 좋나? 국채 금리 어제 조금 하락하긴 했어요. 잠깐 볼까요? 10년물. 이게 점으로 자꾸 나와가지고. 어제 4.3대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조금 했거든요. 어제 이제 파월이 그나마 좀 시장을 달래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그래도 좀 줄여주는 발언들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줄여주는 발언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살짝 내려온 거라고요. 사실 전쟁 이후에는 우리가 온갖 지표들과 국채 금리와 이런 것들하고 사실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뭐 나쁘지 않았죠. 근데도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다? 사실은 그냥 조금 빠진 거고 필반이 급락을 했죠. 근데 또 이유는 이제 터보 콘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 품목 디램 가격 하락 이게 주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그 이슈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디램 가격이 하락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약간 우리 시장에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꽤 높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에 강하게 돌려가지고 막 양봉이 나오고, 양전을 하고 이럴 확률이 높다고까진 보진 않는데, 근데 저는 오늘 주식을 사실은 더 채워 넣을 거고요. 모르겠어요. 장중 변동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보고 있어요.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은 그래도 주식을 사야 된다. 시정 타이밍에. 그 말인즉슨 파는 건 진짜 아니다, 오늘은. 그리고 어제 미시장에서 바이오는 사실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가 지금 오늘 안 좋은데 왜 그럴까요? 얘 때문이겠죠? 올라갈 때 지 혼자 올라가 놓고 지금 거의 하한가예요. 삼천당제약이 물려서 돈이 없으면 기다리시면 되죠. 물려서 돈이 없으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이제 삼천당이 거의 하한가예요. 지금 잘 가다가 얘가 지금 거의 하한가고,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급락을 했어요. 잘 가다가. 그쵸?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약간 수급적인 문제라고 지금 보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내용들을 뒤져봐도 별 내용은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냥 수급 이슈다, 이런 것들은. 삼천당은 대주주가 이제 블락딜 한다고 이미 한 2주 전에 공시하지 않았나? 1주 전인지 2주 전인지 이미 공시했을걸요? 야, 그거 가지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또 하한가를 보낸다고? 이것도 좀 오바긴 한데. 이건 뭐야? ESG 평. 그쵸. 이거 좀 오바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뭐, 하한가 가는 것도, 좀, 이것도 오바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급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바이오에서 삼천당 제약이 급등을 했어요. 금일 이제 급락 중이죠.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이나 알지노믹스가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는 둘 다 AACR에 참석을 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 새로운 기전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기전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코스닥 ETF 애들이 많이 편입을 했어요. 코스닥 액티브 ETF. 근데 제가 이거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막상 코스닥 액티브 ETF가 약간 이 전쟁이라는 이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시황의 그 환경과 맞물려가지고 얘가 부작용도 지금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좋아서 샀는데, 좋아서 사놓고 지들이 이제 어떤 시황이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팔면서 어떤 급등락을 자꾸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급등락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요. 그게 오름테라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오늘도 좀 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얘가 왜 이렇게 빠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알지노미스까지 빠지는 거 보니까 이게 좋다고 수급들이 오늘 3,000당도 급락이잖아요. 좋다고 수급이 몰려있던 거에서 뭔가 어떤 수급적인 트리거가 살짝 발생이 됐을 때 급락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이 두 종목은 단기 급락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수급적인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3,000당이 조금 그렇긴 하다. 이게 어쨌든 시총 1이라서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빠져도 하한가를 보내고 이래버리면 이건 좀 난감한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 예를 들면 어제 음? 어제의 3,000당과 오늘의 3,000당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세론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시간에 이거 뉴스 나왔던 거 아세요? 시간에 뉴스가 NXT 때 뉴스 나와서 더 올라갔었어요. 보시면 거의 130만원 부근까지도 갔었다고요. 이때 무슨 계약 뉴스 나와가지고. 이건 세론도 전 있는 것 같아요. 세론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 똑같아요. 그냥 수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하필이면 어떤 이 액티브 ETF 막 활성화되고 막 이러면서 장이 하필 또 전쟁 때문에 변동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오히려 기관 혹은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기관의 관심 혹은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져 있어요, 지금. 주식이요, 여러분. 살 사람이 다 사고 추가로 살 사람이 없으면 조금만 수급이 뒤틀려져도 급락이 나오잖아요. 응? 주식이 그렇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똑같은 거 질문하실 거면 그냥 파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을 것 바뀌었으면 얘기를 드리겠죠. 네. 저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돼, 대체? 아이고, 여러분, 제약법에 무조건 가요. 어떻게 안 갑니까, 이게?
아 근데 이게 그 막 이런 하한가 가고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한가를 아직 가지는 않았죠. 2,000원 전까지 갔었네. 아무튼 오늘 바이오투심은 얘가 약간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천당이 그래도 나름 제일 큰 형님인데 하한가 부근을 가고 있으니 별 이슈도 없이 단순 세론으로. 그리고 최근에 신규상장주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주식이 알지노믹스잖아요. 이거 계속 신고가 가고 있던 거잖아요. 얘도 아까 장중에 17% 빠지더라고요. 17%가 빠지더라고요. 저는 얘 빠지는 거 보면서 더 좀 그런 확신 아닌 확신을 더 갖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굉장히 높은 이 변동성은 어떤 이 시황과 이런 수급의 전반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뭐 어떤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삼천당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삼천당에 대해서는 제가 왜 삼천당을 잘 모르겠냐면 보고서가 거의 없어요. 삼천당은. 그래서 제 능력 하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되더라고요. 얘기 안 한 삼천당이 날라갔다고. 근데 그 분석을 한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잠깐만, 엑스비스. 오랜만에 반등하네. 오름은 기왕이면 종가까지 한 9만원 이상은 갖다 놔야 될 텐데. 지금 87,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9만원 이상 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모양이 저는 이뻐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라, 9만원 이상은 갖다 넣는 그림이 제일 좋고, 기왕이면 시가 이상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가가 어차피 9만원 부근인데, 9만원이 조금 중요하죠.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뭐 장중에 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종가는 좀 돌려놔야지 좋죠. 비하냐? 무슨 비하냐? 여러분들 아유 참. 자, 종목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양 지수가 모두 3%씩 빠졌고, 뭐 지금 당장은 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반도체도 안 좋고, 저 어디 갔노? 그나마 태양광 쪽이 낫죠. 어제도 태양광이 좀 좋긴 했는데, 삼천당. 삼천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삼천당을 내용을 잘 몰라서 보고서가 아예 없다 보니까 거의 없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전 반도체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지금. 저는 지금 바이오나 의료 AI도 낙폭과대한 게 조금 많기는 해서 당장 지수가 세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아니어도 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어떤 이게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반도체가 일단은 1순위인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잖아, 시장이 어수선할 땐 반도체라고, 치고 갈 때는 바이오고. 근데 지금은 3월달은 내내 어수선하잖아요. 하필 터보컨트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마저도 살짝 힘을 잃었지만 이때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 오후 정도의 상황 봐서 반도체를 하나 더 살까까지 지금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제가 가스라이팅을 왜 당해요? 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왜 당합니까? 그냥 저는 단순해요. 그냥 시장 안 좋을 땐 반도체가 1순위다. 시장 좋을 때는 바이오가 1순위다예요. 가장 기본은.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저는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냉정하게 지금 시장 안 좋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시장이 지금 좋을 게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우리가 매크로, 3대 매크로라고 부르는 게 이거 세 개인데, 환율, 유가, 금리. 환율 지금 1520 얼마인가요? 환율도 개판이지, 유가도 안 좋지. 1525원이죠. 그리고 유가도 안 좋고, 금리 그나마 파월이 달래가지고 10년 국채 금리 4.3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4% 중반대에서 불안불안하지. 수급 외국인들 맨날 조 단위로 팔지. 지수 우리나라 안 좋지. 아시아 증시도 안 좋지. 글로벌 증시도 안 좋고 전쟁 얘기는 계속 나오고, 심지어 트럼프 말을 시장은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좋은 게 진짜 한 개도 없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진짜 좋은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점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점 같아요. 진짠데. 저점 같아요. 지금 저점이에요, 여러분.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이번 전쟁 이슈 때 안 빠졌거나 혹은 오히려 급등한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에너지 관련. 이게 이제 원전하고 태양광, 풍력 이런 애들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뭐 방산도 있죠. 방산은 뭐 전쟁 이슈니까 당연히 그랬고. 2차 전지도 사실 있어요. 2차 전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이거는 기본 논리가 뭘까요? 전 유가 영향도 크다고 보거든요. 급등한 유가 영향도 심리적으로 되게 크다고 사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갖 테마주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나프타 테마주라든지 뭐 플라스틱 테마주라든지 뭐 있잖아요. 뭐 헬륨 테마주라든지 뭐 등등등 있어요. 시장 급반등할 때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을 정리한다고요? 전 지금 더 사가고 싶기는 한데. 시장 급반등 시 이런 것들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물론 얘네들이, 왜냐면 여기서 수급이 당연히 빠져나가요. 시장이 급반등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무조건 수급이 나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급락을 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최근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단기 매매 정도나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부담이 돼요. 시장 급반등이 저는 그래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 차트는 빠지면 막가 보이고 올라가면 좋아 보이는 게 차트죠.
음, 그리고 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5월 그 미중 회담에 대한 부담은 생각을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항상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가 지금 당장은 나쁘지 않은데, 뭐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좀. 그리고 어제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세로닉스가 되게 셌던 거 혹시 아세요? 세로닉스가 어제 장중에 13% 갔었구나. 그냥 제 경험상은 이 LNF 모회사잖아요. 세로닉스 올라가고 리튬주 올라가고 이게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2차전지를 볼 때. 끝물에 보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LNF 이렇게 막 가다가 LNF가 조금 단기적으로 목까지 차면 이제 세로닉스 이런 거 따라간단 말이죠. 어제 세로닉스가 세더라고. 이러면 또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2차전지 지금 안 좋게 보진 않아요. 전 4월달까지는 그래도 2차전지를 좋게는 봐요. 좋게는 보는데, 어쨌든, 이제, 급반등 시에는 일단 한번 조정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또 올라오겠죠. 얘는 안 되고, 테마주들은 안 되고, 1, 2, 3번은 다 올라올 수 있죠, 다시.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급반등할 때는 오히려 좀 별로일 수 있다. 전쟁 때문에 올라간 게 있으니까. 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좋아 보이죠. 얘네들도 결국은 또 고점이 나오는 거고. WCP 이런 거 좀 움직임 좋긴 하던데 오늘 좋네. 저도 사실 어제 태양광 쪽에서 매매하긴 했어요. 네. 저는 어제 신성에이지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팔았어요. 어제 사서. 얘도 반도체긴 하지만 사실 태양광 모멘텀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흐름도 좋고. 금연 그린 파워 이거 좋다. 좀 뚫었겠네 이거. 그렇죠. 좀 아깝긴 하다. 여기 이게 윗꼬리 다는 게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한 2주 정도 계속 윗꼬리만 달죠. 개인들 다 털려요. 게다가 가격 조정까지 주면 이거는 개인들이 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만 올라오면 팔아야지라는 게 학습적으로 배겨 버리거든요. 보통 그러다가 타닥 치면은 그냥 뭐 가는 건데 약간 얘가 그러네. 이 윗꼬리가 유독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여튼 자, 뭐 오늘 외국인들이 풋을 많이 사나요? 뭐 얼마를 많이 사요? 14억 사네요. 이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14억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물량이고요. 예. 근데 이번 하락에 개인들의 풋배팅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은 좀 세게 빠질 때 보면 개인들이 마지막에 못 참고 풋 들어가가지고 여기 트리거 바닥 나올 때 많은데, 사실 개인들이 좀 이게 풋인데 좀 잠잠해요. 잠잠합니다. 아니 외국인이 풋을 좀 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금액이 작아요. 너무 금액이 작아서. 문자를 아침에 봤다고요? 아침에서야 봤다는 게 뭐예요? 어제 산 거를 오늘 아침에 봤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지수 의외로 돌릴 수도 있어요. 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시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직업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러분들은 직업이 그렇지가 않으신데, 왜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힘을 쓰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 응? 아예 나는 2차 전지가 갈 것 같아. 2차 전지 사세요. 이거 뭐래? 아니야, 난 반도체 같아. 반도체 사시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설득하시려고 합니까, 대체? 여기 무슨 토론방도 아니고, 참. 예. 난 그렇던데, 그냥. 내가 생각이 확고하면 그대로 가야 후회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이 확고하면.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타적인 분들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렇게 남이 잘 되길 진짜 바라는 그 이타적인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아닌가? 그분들도 강하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좀 불안해서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어,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십시오. 어, 전 오늘 걱정 안 돼요, 여러분. 응? 저는 오늘 걱정이 안 된다고요. 걱정 안 돼요, 여러분. 아, 보십시오. 지금은 주식이 없는 리스크보다 현금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요. 약간 어제 오늘 기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올라갈 땐 진짜 세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보고 따라 사야지 늦을 거예요. 올라갈 때 보고 산다? 늦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지수 바닥에 대해서 세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저는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부터 회원방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예,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거를 제가 왜 걱정을 안 하는지 저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름 설명을 한다고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 전 여기 3번부터 있잖아요. 여기 3번부터 6번까지, 요 구도가요. 저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이유, 그 생각의 흐름이에요, 진짜, 저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빠지는 그 리스크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크다니까, 지금은. 예? 빠져봐야 한계가 있는 하락이고, 우리가 맨날 지금 하루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진짜 세게 갈 거라니까요. 그 임계점이 다 와 있는데 한쪽이 쏠렸잖아요.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한쪽에 쏠리는 거는 반대로 역회전 나오면 되게 세게 나온다니까요.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너무 세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손절할 시간이 아니에요. 들고 가세요, 진짜로. 오늘은. 제가 지금 지수 요거 올라온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가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아침 시작 땡 하면서부터 했던 얘기라고요. 심지어 기술적으로도 저는 오늘 포인트를 아직은 못 잡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나름의 어떤 촉이 있어서 아닐까요? 저도 뭐 시장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진짜 손절하지 마세요. 예.
손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약간 요거를 보고 있는데 봅시다.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지금 앞에 찍었던 자리 오늘 또 찍었거든요. 사실은 세 번째 찍었는데 코스닥 봅시다. 이게 3천당이 거의 하한가인데 이거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의문이기는 한데요. 왠지 이날처럼 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요 위에 갖다 놓을 수도 있긴 하다. 근데 하필 시가총액 1위가 지금 거의 하한가라 다른 것들이 십시일반 도와줘서 가능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으로도 돌려보고. 근데 야, 이 장에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가겠다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뭐 달도 차명 기운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논리냐면, 그래 뭐 다 알겠어, 얘네가 갈 준비하고 뭐 이렇게 채비를 다 끝내놨던 건 알겠는데, 전쟁이 근데 계속되면 어떡할 건데? 어? 야, 세계대전, 야, 사우디도 참 뭐 전쟁한다 그러고 뭐 다 끼어들어가지고, 야, 이거 세계대전 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애초에 가정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 다 죽자는 건데. 이런 건 애초에 가정의 대상이 아니고, 전쟁 자체가, 그럼 전쟁 끝나면 어쩔 건데요? 전쟁이 끝날 거면 어쩔 거며, 전쟁이 확전이 될 거면 모르는 거를 자꾸 모르잖아요. 그냥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와중에 전쟁이 끝나면 제일 베스트고. 시장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찝찝함을 느꼈던 게 트럼프 타코가 안 먹혀서이고요. 시장의 반응이죠, 그것도. 제가 오늘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새벽부터 온갖 걸 다 찾아봤거든요. 아까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외신 자료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 다 뒤져본 결과 일단 오늘 나는 미장이 반등할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미장이 저는 오늘 반등할 것 같아요. 전쟁 이런 거 집어치우고 전쟁이 오늘 안 끝나도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크게 안 나와도 반등할 자리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기술적이라도 반등 나올 자리라고 사실은 보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은 너무 겁낼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4월 6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뭘 해보겠다 이러고 있긴 하죠. 이거는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내용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인데, 여튼 저는 아무튼 오늘 촉이 좀 강하게 오니까요.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마당에 들고 가야지 뭐 어쩝니까 이제. 여기서 뭐 어제 이제 저랑 이제 이경영 대표는 7시에 TV 방송을 했잖아요. 7시에 TV 방송을 하고 8시에 끝났죠. 방송만 하면 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 장이 맨날 폭락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제 동생들이 유튜브를 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8시에 방송이 끝나고 8시에는 야간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8시에 끝나고 PC방을 갔어요, 둘이. 응? 이경학 대표랑 PC방을 갔습니다. 이게 뭐 디램 조사하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생들 증시포창가 그거 하는 광무하고 종혁이 기다리느라고 걔네가 9시에 끝나니까 우리가 먼저 먹고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얘기가 나와서, 스타크래프트를 잘한대요 본인이. 자기는 테란이래. 그래서 나는 저그라고 했더니 꼭 지처럼 생긴 거 한다고. 그래서
하자. 그럼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하자. 내가 그냥 오늘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형 내가 박살내가지고 좀 스트레스 좀 풀라니까 한판 하자 해가지고 갔어요. 둘이 가서 한판 했거든요. 와, 진짜 박살을 내놨습니다, 제가. 가지고 놀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비전도 켜주고, 완전 가지고 놀았습니다. 게임 끝나고 보니까 APM이 다르더만. 제가 220 정도 나오거든요, APM이. 이 형은 APM이 100이더만. 아휴. 그래서 별로 놀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원사이드하게 게임이 끝나가지고. 예. 근데 더 안 하더라고요. 제 본진 앞에 와가지고 완전 오리지널 때 하던 방식으로 탱크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탱크, 벙커, 맘에 뭐 파이어백까지 진치고 있더라고요. 나 앞마당까지 초반에 다 먹고 시작했는데 나 12드론 앞마당인데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나 뮤탈 한 부대 나왔는데 본진에 갔더니 털에 두 개 말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니 뮤탈이 한 부대 나왔는데 털에 두 개로 어떻게 막아? 그랬더니 막 급하게 그 진치고 있던 애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러커로 다 싸먹었죠. 그리고 온 전신에 멀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갖고 놀았죠 그냥.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나가니까 적당히 삶의 희망을 주면서 갖고 놀면서 저는 이제 하이브 가는데 어택 당했는 거에 그냥 죽어버렸더라고요. 예. 구경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력이 많아서 밀려 다들 러커도 그냥 어택 당해놨거든요. 심지어 러커가 그냥 걸어가. 그래서 나가려고 하길래 비전 다 켰죠. 일단 안해 이러고 나가버리던데. 안해 이러고. 아니 PC방 굳이 와가지고 한 판 하고 갔어요. 네. 15분 하고 갔어요. 1시간 넘게 충전해 놓고선 둘 다 15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할 거 왜 왔냐고. 안해 이러고. 다음 주엔 당구 치재요. 다음 주엔 당구 치재. 제가 또 당구는 또 그렇게 잘 못 치기 때문에 야 다음엔 내가 잘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뭐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그 마지막에 헤어질 때 우린 다 망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장이 폭락 중이래요. 뭐 요즘 맨날 뭐 시장 밤에 폭락이니까.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나스닥 선물을 봤는데 나스닥 선물이 약보합인데? 형 나스닥 선물 약보합인데 뭘 망해? 그랬더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그러니까 이 형은 뭘 보냐면 항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랑 샌디스크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봐요. 나스닥 안 보고요. S&P도 안 보고 다우도 안 봐요. 그냥 필반이 빠지면 망한 거더라고요, 그냥. 어, 근데 좀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 어제, 새벽에. 필반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저도 좀, 이건 좀 너무 많이 빠졌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했죠. 했는데, 우린 내일 망했어, 이러면서 거의 울면서 집에 가던데. 거의 진짜 울먹울먹 하면서 집에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는 엄청 세게 얘기하죠. 아유, 평소에도 세긴 하지만, 본인도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고요. 그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완전 그 넋이 나간 그 표정. 스타도 지고, 필반도 급락하고. 그래요. 예전에 방송에서 우는 거 봤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지 않나? 그 형 연기도 잘하거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친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울지는 않죠. 그냥 울랑말랑한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울랑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딱 그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 그 지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이러죠. 개파락 반등, 개파락 반등, 개파락 반등.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그 플러스는 못 가. 개파락하고 반등은 나오는데 플러스는 못 가. 이제 계속 그렇거든요. 오늘은 플러스까지 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3전이요. 저는 3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3전 빠져봐야 16만원 생각해요. 빠져봐야, 많이 빠져봐야. 오늘 16만 7천원인가 찍었을 거거든요, 아마. 3전도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전도. 계단식 하락장 맞죠, 아직까지는. 지금 뭐 낙폭 좀 줄여서 좀 좋죠, 여러분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지금 낙폭이 좀 줄어서 좋죠. 하도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낙폭만 좀 회복을 해도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지경에 이르른 건데, 사실 우리는. 예.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사실 평소면 1.5% 시장에 빠지면 왜 이렇게 빠져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3% 4% 밀다가 아까 뭐 사이드카가 가니 많이 하고 있다가 이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안심이 생길 텐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사실 계단식 하락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도를 깨는, 즉 양전까지 시키는 그림이 한번 나와주긴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개파랗고 반등.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로봇주는 오늘 로보티즈가 좀 좋긴 하던데.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거래소 한번 볼게요. 코스피. 여러분 지금 5천, 아까 5,050까지도 갔었는데요. 여러분 5천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왜 중요한 거죠? 5천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락에 대한 기대값이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커 보이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하락에 대한 기대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상승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룸이 크다고 하는데 기대값이 좀 크다고요, 지금 위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천 깨져봐야 4,900에서 돌릴 거예요, 어차피. 이거 어차피 자 보세요. 코스피입니다. 이게 RSI인데요. 코스피 RSI예요. 이거 5천 깨지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매도 구간 들어온다니까요. 기술적 반등 위치로 넘어가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천이 깨져봐야 얼마 못 내려가고 돌릴 거라고요, 아마. 그걸 저는 한 4,900 정도 보는데, 그러면 오늘 장중에 5,050도 한번 보여줬는데 이 하락 기대값이 대체 얼마나 되냐고요. 근데 뭔가 실마리가 잘 풀려서 올라가게 되면 상승 기대값이 얼마나 되는데, 상승 기대값이 훨씬 크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룸이? 왜 작은 거에 너무 이제 와서 작은 거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승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룸이 크지,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락을 했을 때 떨어질 룸이 크지 않다니까요.
전 우선순위 반도체요. 1번은.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나요? 삼성전자가? 그쵸. 여튼 저는 일단 1순위는 반도체고요. 4,900을 염두한다기보다는 많이 깨져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이 저점이었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럴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데, 여기서 빠져봐야 별로 없다니까요. 왜 여기서 고민을 이제 왜 해야 되는데, 대체 그냥 이제 아저씨 나 몰라 이러고 들고 가야지. 탈탈 털어서 더 살지언정 여기서 왜 그 고민을 해야 되냐고요. 전쟁이 어떻게 될까봐요? 그건 모르는 거고. 진짜 트럼프만 아니면 좀 예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트럼프라서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제 와서 뭔 걱정을 해. 하락 적산병이야. 자, 지금 어떤 분이 투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하락장을 맞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투매가 한번 나와야 된다. 혹은 신용이 한번 털려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무슨 뭐, 쌍바닥을 쳐야 된다. 그냥 온갖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뭐, 개인들이 풋을 사야 된다. 그래야 진 바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유동성장에서는 안 그래요. 예, 저는 이 공식이 잘 안 먹혀요. 여러분 지금 뭐 금리 가지고 난리치고 뭐 환율이니 뭐 유가니 뭐 전쟁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유동성 장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유동성 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112조가 고객여탁금이 깔려 있는 유동성 장이라고요, 아직도. 유동성 장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잘 안 먹힌다니까요. 그래서 야, 근데 지수 많이 올라오는데요? 잠깐만. 그러니까 나 느낌이 있다니까 오늘. 저 오늘 저쪽 같아요. 제가 어제는 사실 이런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있어요, 솔직히. 그 설명은 아까 드렸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느낌이, 그 쎄한 그 느낌이 더 세니까 어떤 느낌이나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저는 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있다고 봤는데, 그 높지 않은 확률이 잘하면 나올 것도 같은데 흐름이 되게 센데요, 세기는. 일본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래 반등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전쟁 좀 그만해라. 이제 그만 화해하고 내일부터 뭐야, 하루에 50포인트씩 올라가자. 선물 50. 어제 야간 선물 초반에 한 10포인트 올라가는 걸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봤는데, 10포인트, 요즘 10포인트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 이러면서 100포인트는 올라야지 막 이러고. 근데 결국 또 빠졌죠. 아유, 근데 너무 재가면서 오해 사나. 근데 여튼 지금 주식은 일단 팔지 마시고, 주요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반도체도 돌린 거 꽤 있네 이제. 반도체도 많이 돌렸죠.
아, 약간 코리아 서킷이라도 살걸. 7만원 깨질 때. 또 껄무새들. 코미콘은 아침부터 세더만 오늘 유독 세네요. 근데 이 낸드 쪽 있죠. 낸드 쪽이 오히려 터보 퀀트에 수혜다라는 논리도 사실 좀 있죠. 처음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오늘 아침부터 코미콘은 좀 셌던 것 같아요. 계속 플러스였어요. 하나 마이크로 쭉 돌려라. 쭉 두산 테스나 왜 이래. 세미5가 어제 이제 물량이 풀렸는데 고민된다. 이거 언제 샀다 진짜. 제가 어제는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세미5 오늘 저녁에 출연 안 해요. 오늘 저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 출연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 수요일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목요일 날 출연하고 그리고 그 수요일 대회 어쨌든 저는 입상을 했는데 뭐가 됐든 마지막 날 제가 계좌 수익률만 마지막 날 10몇 프로 올려가지고 제가 3등 했거든요. 마지막 그 쇼트트랙으로 치면 칼날 들이밀기 발끝 들이밀기 해가지고 3등을 했단 말이죠. 바로 전날 6등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입상을 어쨌든 3등 안에 입상을 들었으면 이벤트를 또 해야 된대.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들 무슨 이벤트 근데 저는 기존 회원들의 가치가 무너지는 이벤트, 즉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벤트는 사실 하기가 싫거든요. 저는 그거는 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대신 좀 그래도 혜택이 들어가는 이벤트를 조만간 할 거거든요. 그 교육 얘기 자꾸 하셨던 분들 계신데 교육까지 껴져 있는 그러니까 차트 교육이랑 제 정회원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 심지어 기존의 정회원분들도 가격이 되게 싸다고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 교육까지 들어있는데 정말 싼 이벤트를 딱 한 번 일주일 할 겁니다. 조만간. 그거는 그때 아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라든 해야 된대. 세미5가 왜 빠지냐고요? 이거 물량 풀렸잖아요. 오버행 이거를 설마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한 날이 12월 29일날 상장했죠. 3개월 뒤면 언제예요? 3월 29일이잖아요. 이게 언제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3월 30일 월요일날 물량이 풀렸겠죠. 그래서 어제는 빠질 수밖에 없는 날인데 차트만 보면 사실 이런 데서 속아 넘어갔을 법해. 자리 좋았거든요. 하지만 오버행이 풀리는데 사는 건 좀 아니고 어제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오버행 풀린 물량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이고 오버행 풀린 물량 대비해서 물량이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라고요. 대략 이거 얼마야? 뭐 많이 쳐줘봐야 한 50만 주 나왔나요? 많이 쳐줘봐야 기타 법인까지 합해야 되죠. 뭐 4, 50만 주 나왔단 말이죠. 시장에 출회가 됐는데 얘네가 한 50만 주 나왔을 텐데
아, 참고로 신규 상장주 오버에는 D-21날 먼저 물량 안 나와요. 이거는 권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50만 주가 나왔을 텐데 이거 꽤 풀리지 않았나? 한 300여만 주 풀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량이 꽤 풀리는 걸로 제가 사실은 알고 있어서. 근데 이게 무조건 다 팔까요? 그렇지는 또 않을 거라고요. 들고 가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히려 계속 사죠. 그래서 저도 좀 주목은 하고 투신도 계속 사고 주목은 하고 있어요. 언제 사야 되나? 그냥 그거죠. 일단 그거.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PIM. 로보티즈도 오늘 아침부터 좀 세긴 하던데. 드림5 내용 괜찮긴 하죠. 내용 좋죠. 괜찮긴 한 수준이 아니라 좋아요. 내용은 사실. 내용 좋죠. 유가가 지금 101불, 100불만 좀 깨져라. 아, 지금 유가 내려오면서 반등한 거구나. 자, 아니 주식도 조만간 급등을 할 텐데 뭐 얘는 왜 까딱까딱거리나? 차라리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유가가 막 내려가서 반등하고 이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대체 왜 반등을 하는 거지? 라면서 반등을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지금은 유가가 내려오면서 반등한 거예요. 지금은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는 건 또 뭐야? 3천당이요? 뭔 주가 조작?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구나. 아, 이 고의로 주가를 빼고 있다고요? 이건 제가 볼 때 수급 꼬인 거지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시가총액 1인데 뭔 주가 조작이야. 그것보다는 이제 수급이 꼬인 게 아닌가 싶어요. 수급이 꼬여. 공매도가 좀 많나 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시총이 워낙에 크니까 금액이 좀 담화가 좀 되긴 하네. 500, 야, 이날은 막 500억씩 공매도 때리고 500억, 150억, 130억, 130억, 90억, 50억, 120억, 120억. 어휴, 공매를 왜 이렇게 때려?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계속 공매도 때렸네? 여튼 뭐 그 미우나 고우나 삼천당은 저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삼천당에 뭐 아무런 악감정도 아무런 호감정도 없는 사람인데 이미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돼버린 상태인지라 오늘 이렇게 빠져도 시가총액 1위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여율 기여율이라고 나오잖아요. 74.5%.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코스닥 하락에 75%는 삼천당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하락에 4분의 3의 원인은 삼천당이라고요, 그냥. 미장이 빠져서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삼천당이 차지하는 기여율이 너무 높아요. 시총 1위니까, 1위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뭐 빠져도 연착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삼천당이 잘 되길 저는 응원합니다. 시가총 1위니까. 삼천당이 잘 돼야. 시총으로 나누겠죠, 뭐. 이건 삐고는. 알테오젠이 1등 탈환할 가능성 당연히 있죠. 알테오젠은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증명해온 회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시총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알테오젠이랑 뭐 한 10% 차이 나나요, 시총이? 지금 삼천당, 에코프로 BM, 알테오젠까지는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시총 차이라서요. 사실 얘네야 누가 돼도 될 수가 있죠. 오장이 한 번만 더 튀어나가길 바랍니다, 진짜. 일단 오전장은 한 코미디 이거 올라오더만 이렇게 됐네. 오전장은 조금 시장 자체는 분명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선방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야 조금 더 그림이 깔끔해질 것 같고. 월덱스 이런 것도 조금 자 11시 10분이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는 이제 그 주가 그것도 주가 조작 이야기 나와서 주가 조작이 아니라 뭐죠?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사 들어간다고 그거 있어가지고 사실 주가가 잘 가다가 부러졌죠, 레인보우는. 저도 예전에 레인보우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봐요, 사실.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 이슈가 아마 요때쯤에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이 당시에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질문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요. 이거 이런 기사들이 자꾸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팔으라고 했어요, 사실. 굳이 그런 찝찝한. 근데 이제 로봇주가 또 안 좋기도 했고요. 근데 많이 내려오기도 했다. 지금 보니까 다 내려왔네, 이제. 앞에 막 뚫기 직전 이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왔네요. 근데 손은 안 나간다, 솔직히.
DH도 좀 맞고. 야, 이 형. 아유, 키 작은, 여러분, 요즘 개그맨 중에, 그, 잠깐만, 이거 뭐, 화면이 정지된 거야, 뭐야. 잠시만요. 오늘, 요즘 개그맨 중에, 양상국 씨가 엄청 뜨잖아요. 그리고 허경환 씨도 되게 웃기고, 놀면 뭐하니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놀면 뭐하니에 보면, 그, 하하하고, 허경환 씨가 이렇게 가발 쓰고, 앞에 그 강아지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앞에 강아지처럼 키가 작으니까 반려견처럼. 정락이 형은 뭐 딱 그거지 뭐. 우리 키 작은 형. 잠깐만. 저것도 바닥인데. 안경 쓰신 대표님 몰라요, 전 누군지. 정락이 형 귀엽잖아요. 작아가지고 귀엽잖아요. 작아 작아서 귀엽던데 이렇게 앞에 쫄랑쫄랑쫄랑. 제가 저번에 고기 굽다가 판을 엎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고기 굽다가 판을 엎을 뻔한 적이 있더니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 내일 유튜브에 에피소드 말할 거리 하나 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고기도 못 굽는 애가 고기 굽려고 하니까 판 다 엎을 뻔했다고. 그 얘기 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 아, 다음 주부터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저희가 7시에 방송하잖아요.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8시, 그러니까 근처에 식당을 가서 라이브를 한번 켜볼 생각이에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한 8시 뭐 10분, 20분 막 이러겠죠. 이때쯤 되겠죠.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 그냥 라이브로 한번, 어차피 유튜브니까 상관없잖아요. 쌍욕만 안 하면 상관없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완전 진짜 생라이브로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뭔가 화면이나 이런 게 좀 어설플 수는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그냥 둘이서 할 거니까 대신 어쨌든 소리는 다 들어갈 테니까 완전 생라이브로 뭔 얘기들을 하는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 시간에 와우넷에서 그 증시 포창가 그거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만 이겨보자. 이게 왜냐 9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항상 이제 당분간은 항상 이날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제처럼 스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러면 그 기다릴 때 그 전에 자리 먼저 잡아놓고 한 1시간 정도 그냥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라이브 하자.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이러면은 뭐 힘도 안 들고 같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냥 할 거예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내일부터 당장 할지는 솔직히 다음 주부터 당장 할지 장담까지는 못 하겠는데, 일단은 하려고 마음은 먹었으니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장이 이제 지금 유가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반등 좀 세게 나오다가 살짝 슬로우해지긴 했거든요. 이게 보면 이거를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시중진당 괜찮네. 그러니까 둘 다 열어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게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저 원래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고프로도 있고 다 있어요. 있기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였는데 여러 사정상 하려다가 다 말았거든요. 예전에 장비는 다 있어요. 저는 잠깐만 이거를 제가 유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HTS 하나만 켜야 되는데, 그때 혼자 먹방도 하고 야구장도 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요. 예.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개인사가 좀 있어서 애기가 중내산에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먹방을 찍으며 그렇잖아요. 제가 TV 방송도 다 끄는 이유거든요. 그게 애기 아파서였다.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준비하던 것들을 다 안 했죠.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크루드 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요거 오일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도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일이 언제부터 빠졌냐면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빠졌거든요. 오일이. 우리 지수도 여기서부터 올랐잖아요. 9시 40분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아직은 유가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면 확실히 좀 드러나죠. 이렇게. 그리고 유가를 우리만 따라다니느냐? 아니요. 나스닥 지수도 따라다니죠. 나스닥도 유가 빠지면서 같이 올라온 거고요. 얘는 이제 10년물 국채인데요.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라고 하죠. 가격은 그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이게 떨어지는 거라고요. 떨어지는 건데 얘도 이제 반등을 하는 게 좋은 건데 지금 반등을 비슷한 시간에 같이 하고 있어요. 9시 40분부터. 제가 지금 저때 전쟁 관련 뭐 이슈가 있었나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다 비슷하네요. 9시 40분에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반등 시도를 했고 11시부터는 지금 쉬고 있어요. 딱 그 상태입니다. 전쟁 관련 이슈 없었어요? 그냥 기름값만 그냥 내려간 거네? 유가를 가지고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면요. 유가요. 이것도 몇 번 이미 얘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잖아요. 100불 초반이잖아요. 사실 빨리 유가가 지금 추세를 안 깨졌어요. 유가가. 그쵸? 유가가 저는 이제 90불 기준으로 판단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90에서 100불이 현재로선 제일 노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보고 있고, 100불 넘어가면 리스키하다고 사실은 봐요. 그리고 90불 깨지면 좀 안정권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팔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요. 딱 이렇게 그냥 이 기준 잡고 보고 있어서. 근데 이게 그래서 리스키한 상황이 오면 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팔자가 보이면 산다고요? 그러면 늦을걸요, 아마? 팔자가 보일 때 사는 거는 늦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가정을 해놨으면 그 위로 갔을 때 사는 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고요. 100불이 넘어가면 리스키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오히려 그때 사야 된다. 80불 때 내려오면 안정권이라고 보지만 그때는 이미 주식이 올라 있을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경락이 형 멋있죠. 아이, 장난치는 거지. 그 형이 나 못생겼다고 했다며. 나는 못생긴 게 키 작은 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남자는 그냥 남자답게 생기면 됐지. 뭘, 이게 뭐, 내가 뭐 아이돌도 아니고 꽃미남처럼 생겨야 되나? 얄쌍하게 이렇게 생겨야 되나요? 지금 나이 50 다 돼가고, 네, 그렇잖아요. 하지만 키는 커야지. 하지만 키는 커야 돼요, 여러분. 남자는 무조건 키야. 키가 작으면, 응? 볼품이 없어져요. 나이 들수록 이게 등도 굽고, 장난치는 거지, 뭐. 중요하지 않죠? 네,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요하지 않지만 장난치는 거고. 저는 80 정도는 돼. 80, 81? 80, 81. 자, 여튼 유가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래서 리스키한 상황에 주식 사는 게 좀 맞다라고 사실은 봐요. 거꾸로. 그래야 싸게 산다. 80불 때 오면 안정권이지만 80불 때 오면 이미 지수가 올라 있을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100불 초반이네. 101불, 102불 이러고 있고, 오늘 아침에 106불까지 갔었죠? 106불, 107불까지 갔었고, 전쟁 초기 때 119불 쫙 찍었었죠? 이렇게, 초기 때. 금 한번 볼까? 금은 이러고 있네. 금. 나선 200포인트. 나선은, 그러니까 나스닥은 저는 오늘 반등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아, 근데 선물이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걸 제가 선호하지는 않는데, 오늘 반등을 하고 있네, 아무튼. 다 동시간대 움직이네. 니케이 한번 잠깐 볼까요? 선물로 한번 볼게요. 요거 니케이. 요거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니케이 선물이거든요. 일본. 다 끌어올렸네요. 다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반등했다, 근데. 그쵸? 다 9시 40분부터 올라왔네요. 보니까. 우리 시장만 유독 반등 시도를 한 건 아니네. 니케이. 야, 그 얘는 양봉이다.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아, 뭐 알면서 그래. 알면서 그래요. 또 이제 키 작은 분들은 또 그 옹골찬 면들이 있죠. 예? 괜히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응? 키 크게 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 그쵸? 이번에 그 뭐야,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쇼미더머니에서 그 김하온이란 래퍼가 그런 가사가 있었죠. 뭐 꺽다리들은 뭐 보고 있나 뭐 이런. 160이 만드는 기적. 예, 김하온 씨가 160인가 봐요. 근데 멋있던데. 예, 그렇게 랩하니까 160이 만드는 기적.
아, 지수가 또 내려온다. 이게 근데 지금 어쨌든 뭔가 그 반등 시도를 하는 건 좋았는데 이게 우리만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시장 나스닥 선물, 니케이 선물, 유가 같이 움직여요 지금. 그럼 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건데 아, 진짜 지금 징글징글하다 진짜. 내가 맨날 왜 이게 기름 선물, 유가 선물을 맨날 보고 있어야 되니 이거 참.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니. 좀 지긋지긋하긴 한데 이게 빨리 꺾여야 되는데 한번 대차게 21선을 타고 가고 있죠. 여기서 전쟁 이슈 마무리 단계로 가면 한꺼번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아마. 한꺼번에 그게 언젠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렇죠. 아니요, 저는 2020년 10월 2020년 10월 달부터 전문가 생활을 했고, 원래는 증권사에 있었고, 2020년 10월이면 코로나 조금 이제 지나서잖아요. 한창 코로나일 때. 그때는 유튜브는 또 안 했어요. 유튜브 안 하고, TV 방송에만 나왔었죠. 상팔자들. 자, 아직 오늘 절반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추가로 플러스 양전까지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 다 돌리는 것 자체가 확률이 높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 확률이 높다고 보진 않는데,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지금 주식 팔 때는 절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그냥 되게 심플하다. 이미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만큼 쏠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급반등의 그 가능성을 놓치고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거 계산해서 주식을 팔거나 혹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저는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세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뭐 바라건대는 오늘 양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세게 어떤 그 계단식 하락의 그 패턴을 좀 벗어나면 사실은 더 좋기는 하니까, 그러면 더더욱 좀 편하게 이번 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까지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봅시다. 저도 그거는 뭐 확신은 못하겠어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전 반등으로 끝나고 또 오후에 조금 밀리는, 혹은 여기서 추가 반등은 제한적인 형태로 흘러가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최근 3일 동안의 패턴은 계속 그냥 계단식 하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돌고 돌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빠져봐야, 예? 올라갈 때 올라가는 폭이 이제는 훨씬 클 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와서. 자, 저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 개인 유튜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예,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